다시 말하지 마. 집합에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미지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마지막으로 쫙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평행이동 뭐야? 평행이동 뭐야? 평행이동 뭐야?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시작.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라는 게 있지. 그치? 대칭이동도 점의 대칭이동이 있고요. 그래프의 대칭이동이 있어요. 근데 평행이동만 점이랑 그래프가 하는 방법이 좀 달랐고요. 대칭이동은 똑같은 느낌이어서 이것까지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나 이건 비상식적으로 생각해. 이게 참 올바른 표현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점의 평행이동은 있는 그대로,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바꿔서 대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라 그러면 x좌표에다 3추가하고 y좌표에다 마이너스 2추가하는 게 바로 점의 평행이동이었고요. x 대신 뭘 대입하는 게 그래프 평행이동이야. x 대신 x 마이너스 3 부호 바꿔서 y 대신 y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것이 바로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죠. 점의 대칭이동, 그래프의 대칭이동. 하지만 대칭이동은 점과 그래프 하는 방식이 100% 다 똑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대칭이동 4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하나가 x축 대칭, 또 하나는 y축 대칭.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또 하나 시작. y 콜 x 대칭. 딱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하는 방법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네요. x축 대칭 어떻게 시작? y의 보호를 바꾼다. y축 대칭. x의 보호를 바꾼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보호를 바꾸는 거고요. 원점 대칭은 둘 다 보호를 바꾼다. x의 보호도 바꾸고 y의 보호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y 콜 x 대칭이라 그러면 x, y를 서로 바꾸는 거죠. x 대신 y를 대입하고 y 대신 x를 대입한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연습 하나만 해보고요. 곧바로 문제의 다음 이야기인 집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아무리 기다려도 문제가 안 떠. 바보처럼 기다리는 너의 곁. 이제 뜨네요. 여러분, 야, 집합인 것은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전에 우리 아직 안 풀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야? 예제 5번. 그쵸? 저번 시간에 이미지 쌤인가 어디까지 풀었었어요? 요 앞에 79페이지 예제 4번까지 풀었으니까 오늘은 예제 5번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4,5를 직선 y 콜 x에 대해서 대칭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어떻게 하라고? x, y를 서로 바꾸는 거니까 4,5에서 x좌표, y좌표 서로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답 시작. 5,4 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y 콜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y 콜 x에 대해서 그래프의 대칭이동 똑같습니다. x, y를 서로 바꾼다니까 y 대신 뭘 대입하시면 되고, x 대신 뭘 대입하면 돼요? y를 대입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좀 정리해주면 x 이퀄 마이너스 3y 플러스 2니까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죠. y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3y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따라서 y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시작.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예제 5번의 1번과 2번이었습니다.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한 거냐면 1학기 과정이 이제 다 끝난 거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2학기 과정으로 들어가요. 집합 명제부터 시작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맨 처음에 집합이라는 단어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집합! 얘들아 집합해! 이게 모이라는 얘기잖아요. 모임을 집합이라 그러는데요. 수학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사람들은 집합이라고 해요. 잘생긴 선생님들, EBS의 선생님들 중에서 EBS 수학 남자 선생님 중에서 잘생긴 선생님들의 집합을 얘기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작. 공집합 이렇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예, 주간이 좀 들어가면 잘생긴 수학생님 누구 있어요? EBS에? 누가 있어요? 응? 주간이 들어가도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누구 있을까? 진짜 잘생긴 선생님들. 누구 있지? 차현우 선생님 되게 잘생겼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차현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차현우 선생님 되게 잘생겼고. 또 누구 있지? 잘생긴 선생님? EBS에? 응? 김민재 선생님 잘생겼어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자, 김현준 선생님 잘생겼다고. 김현준 선생님 진짜 잘생겼다. 야, 김현준 선생님 진짜 잘생겼. 최고. 인정하는 선생님. 김현준 선생님 제일 잘생겼고. 그쵸? 예. 보통 4명 정도를 이렇게 뽑는다고요.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 잘생겼다라는 얘기는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인 이야기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사람들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10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 10 이하의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요? 1, 2, 3, 4, 5, 6, 7, 8, 90밖에 없잖아요. 2부터 뭐라 그럴까요? 30까지의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4인수들의 집합 뭐 이런 느낌처럼 정확하게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사람들 뭐라 그러죠? 시작. 집합이라 그러고요. 중학교 때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소, 나열법 이런 게 있고 또 시작. 조건, 제시법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손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 10 이하의 자연수.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뭐가 있어요? 짝수라 그럴까?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 아니 그냥 10 이하의 자연수라 그러자. 10 이하의 자연수 뭐 있어요? 5 이하의 자연수로 할까? 5 이하의 자연수 뭐 있어요? 1, 2, 3, 4, 5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 대상들을 일일이 나열한 것들, 그 대상이 되는 하나하나를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원소 그러고 영어로 얘기하면 element 이렇게 얘기한다. 수학에서는 element라는 이 말을 해석을 할 때 원소 또는 성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집합에서는 성분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원소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1도 원소고 2도 원소고 3도 원소고 4도 원소고 5도 원소입니다. 이렇게 원소를 일일이 다 쉼표를 이용해서 이거 쉼표거든요. 쉼표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나열하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여기다가는 이게 바로 무슨 가로냐면 이게 중가로라 그러죠. 여러분 중가로. 이게 이제 집합기호라는 거예요. 괄호의 종류는 요런 괄호가 있고 요런 괄호가 있고 요런 괄호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게? 대괄호. 대괄호. 괄호 중에서 큰 괄호. 이거를 소괄호. 소괄호 이러고 이걸 중괄호 가운데라 중괄호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집합을 표현할 때 무조건 중괄호 기호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 이렇게 만들고, 그치? 그 안에다가 원소를 일일이 다 나열한다 이런 얘기고 하나를 뭐라 그런다고? 원소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거를 모아놓은 얘네들 이 전체를 사람들 뭐라 그래요? 집합 그래요. 그리고 집합에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집합의 이름을 나타내도 이건 약속된 거예요. 알파벳 무슨 문자?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중에서 대문자를 쓰도록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A라는 집합입니다. B라는 집합입니다. C라는 집합입니다. 이런 느낌처럼 A, B, C, 뭐 2, 3, 4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해서 집합 이름을 나타내게 되고요. 집합 A가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 그러면 집합 A 뒤에다 등호를 이렇게 붙이도록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집합 기호에 중괄호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원소 나열법은 이게 끝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원소 나열법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뭐냐면 그 나열된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집합이나 2, 3, 1, 5, 4 이 집합은 서로 뭐하게? 같은 집합이야. A라는 집합이 1, 2, 3, 4를 원소로 갖고 B라는 집합이 2, 3, 1, 5, 4를 원소로 간다 그러면 두 집합은 전혀 다르지 않고 뭐하다 시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열된 순서는 전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 원소 나열법에서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A라는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1, 2, 3, A, B 이렇게 돼 있어. 단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같을 때 스몰 A 값과 스몰 B 값을 구하라 그러면 1, 2, 3, 4, 5니까 얘도 1, 2, 3, 4, 5겠네. 얘가 1, 2, 3이니까 얘는 뭐야? 4. 얘는 뭐야? 5.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A가 4고 B가 5일 수도 있지만 A가 5고 B가 4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5가 되고 어떤 게 4가 될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런 집합이라는 건 없어요. 1, 1, 2. 1, 1, 2를 원소로 간다. 이런 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원소가 1이 나왔는데 또 원소가 1이 나왔잖아요. 그럼 중복해서 2번 썼잖아요. 이런 건 없어요. 똑같은 원소는 2번 쓰도록 안 돼 있고요. 무조건 몇 번 쓰도록만 돼 있다. 한 번만 쓰도록 돼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1학기 때 우리 2차 방정식 배웠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퀄 0. 두근의 합 얼마야? 근각의 예상한 게 4. 두근의 곱도 4.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근의 합도 4고 두근의 곱도 4라고. 그런데 이 2차 방식의 근은 뭐예요? 2라 그러면 안 돼. 원래는 x-2의 전체 제곱 이퀄 0니까 x-2를 두 번 곱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2 또는 2 이렇게. 그러니까 근은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2가 아니라 4잖아요. 2와 2가 두 근이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와 2가 얘 두 근이다. 이런. 2와 2가 얘 두 근이야.
그러니까 이 근의 개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당연히 2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1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들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조건제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바로 뭔데? 조건제시법이라는 거는 그 집합의 원소의 대표 문자를 사용해서 그 원소를 x라고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집합 A의 원소는 x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뒤에다 막대기를 하나 쫙 그어요. 이 막대기를 영어로 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x바 이렇게 쓰고요. 이 막대기 뒤에다가는 이 x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바 뒤에 있는 문장을 만족시키는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라 그랬는데 x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다른 말로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이런 집합을 사람들은 방정식의 해집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얘 해는 뭐가 있어? 2가 있고 2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이 2라고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 이거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때는 똑같은 원소가 여러 개 있다 그래도 몇 개만 쓴다. 하나만 쓰도록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 이런 집합,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진 이런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고치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처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개 똑같은 거는 딱 한 번만 쓰도록 약속이 돼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야지 원소나열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나열한 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 또 하나 여러 개가 들어있을 때는 딱 한 번만 쓰는구나 라는 사실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조금 전에 설명이 자연스럽게 됐네요. 그 집합의 원소의 대표 문자를 하나 딱 쓰는 거예요. 여기다 x라고 딱 썼으면 이 집합의 원소는 x입니다. 이렇게 돼요. x입니다. 그리고 그 x에 대한 설명을 이게 뒤에다 쓰면 되는데 이 뒤에다가는 영어로 표현해도 되고 일본어로 표현해도 되고 중국어로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형식이 없어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x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쓰셔도 되고 수식으로 쓰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자 다음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요? 자 A라는 집합이 원소나열법으로 1, 2, 3, 4, 5인데 얘를 똑같은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X 바 이렇게 그어놓고 X가 바로 원소를 갖는 집합 A입니다. 근데 X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면 돼? 1, 2, 3, 4를 뭐라고 설명할래? 최민종 의원님 뭐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1, 2, 3, 4, 5를 가지고 5 이하의 자연수. 5 이하의 자연수. 그래 이렇게 쓰면 돼. X는 5 이렇게 써야지.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도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옳게 바꾼 게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정승재 생선님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쉼표. X는 정수. 이래도 맞는 말이 되죠. 똑같은 거죠.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 뭐가? 이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는 1과 5 사이래. 근데 X는 무슨 수래? 시작? 정수.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뭐밖에 없어?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거다? 아니라는 거지. 문장으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일본어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것처럼 수식으로 써도 되고 여러분 마음껏 이 바 뒤에서 X에 대해서 표현만 하시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갖도록 하는 집합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조건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원소를 나열했으면 원소나열법이지만 조건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조건제시법 이런 느낌을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집합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표현한 걸 뭐라 그런다고 시작? 원소나열법. 이걸 뭐라 그래요? 조건제시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으로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림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영국의 수학자 벤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벤의 이름을 맞춰서 벤 다이어그램 이런 말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근데 애들은 보통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벤 다이어그램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선생님 어차피 원소나열법이랑 다를 게 없네요. 아니 벤 다이어그램은 다른 집합과의 포함관계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해요? 조금 전처럼 A라는 집합은 1, 2, 3, 4, 5가 되고요. B라는 집합은 3, 4, 5, 6, 7이 된다 그랬을 때 원소 날법을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A와 B의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뭐이니까? 3, 4, 5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원소가 되고 A는 전체가 1, 2, 3, 4를 원소로 갖고 B는 3, 4, 5, 6, 7을 원소로 가지니까 이렇게 표현한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거랑 이렇게 표현한 거랑 모두 다 그렇지 수학적으로는 틀린 감이 하나도 없지만 뭐가 조금 더 편리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포함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할 겁니다. 이런 포함 관계를 아주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라서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리고 곧바로 문제 풀게요. 조금 전에 집합의 이름은 뭘로 표현한다고?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원소를 일일이 나열할 수도 있고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1과 2와 3은 A라는 집합의 뭐야 시작? 원소잖아요. 그 원소를 표현한 방법은 1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원소입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원소가 영어로 뭐라고요? 엘리먼트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E라는 글자를 형상화시켜서 이거 대문자 이처럼 이렇게 표현하도록 약속을 했어요. 이게 엘리먼트를 E라는 글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약속을 했다. 그래서 1을 딱 쓰고 요 기호를 쓰고 이렇게 썼으면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 시작.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4는 A라는 집합의 원소예요? 아니잖아요. 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4는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까? 아니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딱 한번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4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 나 더 얘기하고 싶어. 어떡하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숫자뿐이 아니에요. 글자도 되고요. 집도 돼요. 집. 자동차도 되고요. 뭐든 다 돼요. 그러니까 집합도 돼요. 집합도 어떤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다. 뭐가 많다? 매우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택시를 들어오니 웃겨서 죽겠네. 여러분 여기 오픈 스튜디오 옆에 택시가 들어왔어요. 택시야? 그것도 모범 택시가. 깜짝 놀랐네. 어? 무슨 저 몰래카메라 다니까 택시가 들어오니 아우 깜짝 놀랐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곧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집합이 뭐라 그랬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작은 수 아이 작다라는 것이 바로 어때? 주관적이잖아. 주관적이지. 주관적이야. 주관적이라고. 어? 집합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높이가 1900m 이상인 사람 이거는 명확하네. 이거 집합 맞네. 1900m 이상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라산 몇 미터야? 1950m죠. 맞아? 백두산은 2744m고. 아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랑 더 이상 저는 숨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해요. 한라산 1950m 아니야? 맞지? 맞을 거야 한라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진짜. 그래서 2번은 맞다 틀리다 시작. 맞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인기가 있는 가수들이 뭐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만 누가 뭐래도 인기가 있지만 그래도 인기 있다 없다는 주관적이라서 안 되고요. 눈이 큰 난 태어나서 이런 예제는 처음으로 눈이 큰 학생들 이런 것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선생님 쟤는 진짜 눈이 되게 작은데요. 누가 뭐래도 쟤는 왕눈인데 눈이 큰데 이렇게 누가 뭐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안 돼. 심지어 이래도 안 돼. 얼굴에 눈만 있어 이렇게 이래도 이러면 눈이 크잖아. 그래도 아닌다는 거야. 수학적으로는 아닌 거야? 절대 안 된다. 세계에서 아름다운 바다. 선생님 사이판 가보셨어요 선생님? 진짜 아름답던데요. 안 돼. 아름답다, 선악, 미추라 그러나요? 아름답다, 착하다, 나쁘다, 뭐 좋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명확하게 그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집합에 대해서 원소날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문을 원소날법으로 바꾸고 A와 B를 각각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시. 와우, 조금 전에 공부한 거네요. 10의 양의 약수, X는 10의 양의 약수. 이거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보세요. 해봐. 10의 양의 약수 뭐 있어? 시작. 1, 2, 3 안 돼. 4 안 돼. 5 되네요. 10 이렇게. 그래서 1, 2, 5, 10이 바로 원소날법이고 2, 4, 6, 8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래요. 답은 몇 개야? 무수히 많은 거야. 근데 최민조 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한번 해볼까? 최민조 시작. 10보다 작은 짝수. 10보다 작은 짝수. 10보다 작은 10보다 작은 그랬으니까 2, 4, 6, 8 그렇게 그쵸? 그쵸? 그래서 10보다 작은 짝수, 10보다 작은 짝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0보다 작은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표현해도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하고 싶거든 저는. 이렇게 이거 인 x는 짝수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셔도 가능하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짝수 홀수의 개념을 보통 음의 정수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2의 배수를 짝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거는 영역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어디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짝수 홀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2보다 커갖고 10보다 작다 이러고 짝수에 해버리면 아무도 그 시비 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예제 2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제 3번으로 갈 텐데 예제 3번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잖아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다. 이랬을 때 1은 A의 원소입니다. 원소이다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4는 원소가 아닙니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또 뭐도 있냐면 요것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분집합. 정말 재밌는 이야기인데. 또는 포함된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 포함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분집합 이런 말이랑 부분집합 이런 말이랑 아니면 포함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포함된다. 여기를 나타내는 기호가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패턴이야.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요. B라는 집합이 2, 3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B라는 집합이 2, 3인데 A라는 집합은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면 B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B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속하잖아요. 이럴 때를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B는 A에 포함된다 또는 B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얘를 한국말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B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B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B는 A에 포함된다 이러셔도 되고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언제?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속할 때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속하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은 B는 A에 뭐라 그런다고? 포함된다 이렇게 또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서 이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가 원래는 이 크다 작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지금 A가 더 크잖아요. B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 이게 포함 관계에 있을 때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느낌처럼 얘가 작고 얘가 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 관계가 있을 때만. 이해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5, B는 예를 들어서 뭐 5, 6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포함 관계 자체가 없잖아. 왜? 이 B의 원소가 A의 원소는 아니니까. 6이라는 게 이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거꾸로도 A라는 집합의 원소가 B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니까. 속해 있지가 않으니까. 얘네들은 포함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두 집합에 포함관계가 없을 때는 이런 기호를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거고 포함관계가 있을 때 조금 전처럼 4, 5 뭐 이런 식으로 주어야 돼. 이렇게 포함관계가 있을 때 한해서
B라는 집합은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집합이 들어가는 거고 A라는 집합에 여기도 뭐가 들어가? 시작. 집합에 부분 집합입니다 또는 포함됩니다라는 느낌을 이런 느낌으로 처리한다. 이런. 알겠습니까? 또 하나 잘 봐봐. 이거 봐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이번에는 1, 2, 3 이렇게 돼 있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도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집합이 서로 같잖아요. 그런데 A는 B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어요. 내가 아까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A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에 속해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집합이 같을 때도 얘는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이럴 때는 B에 있는 모든 원소도 A라는 집합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포함관계에 있을 때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원소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정의는 물론 원소가 같다라는 표현이겠지만 그 정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두 집합이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and B도 A에 포함되어 있을 때 두 집합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두 집합이 같을 때도 포함관계를 여전히 만든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2기호보다 뭘 썼게요? 옛날 수학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마치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처럼.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매번 이렇게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쓰도록 그냥 약속을 한 거지. 그리고 이 안에 뭐도 들어있다. 두 집합이 같을 때도 얘는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면 B가 A에 포함되고 A도 B에 포함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시작.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서로 뭐하다? 시작. 같다.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1AB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2고 얘를 3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원소 나열법을 표현됐을 때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얘가 2고 얘가 3일 수도 있지만 얘가 3이고 얘가 2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성립하는 걸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니까 얘는 참이고요. 4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1, 2라는 집합을 새롭게 만들어.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그러면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 집합에 속해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어디에 포함된다?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돼 있어요. 3, 4 이렇게 돼 있으면 3, 4의 모든 집합은 이 안에 속해져 있나? 아니잖아. 그럼 포함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포함관계가 없을 때를 사람들은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신다. 그래서 얘는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 엘리먼트의 약자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원소가 오고 여긴 집합이 오겠지. 얘는 얘 원소입니다. 이런 표현이고 얘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쪽도 집합이 오고 이쪽도 집합이 온다는 사실. 그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 B라는 집합이 1이야. 1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야. 그러면 B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에 속해져 있으니까 B라는 집합은 A에 뭡니다. 시작. 포함됩니다. 이러셔도 되고 시작. B는 A에 뭡니다.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아예 원소가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있어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사람들은 공집합 그렇게 얘기해요. 공이라는 게 바로 뭐야? 빌공짜예요. 빌공짜라 그래서 비어있는 집합 이런 얘기고요. 빌공짜에서 공테이프? 공테이프라고 안 쓰고 공테이프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재민? 진짜? 공테이프? 몰라? 처음 들어봐? 공테이프 처음 들어보는구나. 감독님 아시죠? 공테이프. 모르세요? 공테이프를 몰라요? 어떡해! 짜증나! 나만 늙은 것 같잖아! 공테이프 아세요? 감독님은? 아니, 다행이다. PD님은 아는데. 공테이프 모르는구나. 뭘 것 같아, 공테이프가?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도 공테이프인데 일반적으로 공테이프는 카세트 테이프지. 카세트 테이프는 알아? 네. 거기 녹음용 비어있는 테이프를 공테이프라 그래. 야, 공테이프 하나 있냐?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보통 라디오에서 음악 나오면 그거 녹음해서 들었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꼭 되게 늙은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MP3, MP3라고 하죠. MP3가 뭐야? 스트리밍, 벅스 세대입니다. 멜론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이라는 말 요즘 안 쓰나? 비어있다라는 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최민종님? 비어있다, 공. 안 쓰나 보다. 아, 안 쓰는구나. 참. 있어요. 공기계. 요새는 공기계라고 많이 해요. 공기계? 공기계는 내가 처음 아, 공기계? 아, 핸드폰 공기계? 네, 네. 아, 그런 거 써요? 네, 그런 거 써요. 나는 무조건 공기계로 사요. 휴대폰 살 때 그 사이트에서 공기계를 사가지고 그 SK나 뭐 LG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개통시켜 달라 그러거든. 공기계는 쓰는구나. 공테이프는 안 쓰고. 거기서 공도 똑같은 얘기예요. 비어 있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 깨끗한 순정 상태의 사람들은 공기계라고 얘기하죠. 공복. 그치? 배복자, 빌공자. 어우, 저 공복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배가 비어 있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공복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그러고요. 옛날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막 이렇게도 표현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표현한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요즘 그냥 이걸로 그냥 통일했어요. 이것도 뭐라고 읽냐 이걸 파이라고 그랬거든. 읽어보세요. 파이. 그래서 보통 공집합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 파이라고 읽어도 되나 아니면 공집합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 아주 유명한 말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내가 진짜 이거 얘기를 내가 언제 처음 들었지 내가? 언제 처음 들었게 이거? 1900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언젠가 이날도 내가 기억나. 그러니까 한 장면씩 내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 제가 여러분 나이처럼 수학 공부했을 때 어떤 쌤이 저를 가르쳐준 쌤이 이렇게 딱 써줬거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분집합이다. 딱 쓴 다음에 읽어봐. 시작. 그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분집합이다. 한 번 더. 시작. 공집합은 분집합. 너 나와. 막 이랬거든. 너 왜 안 해? 막 이러면서. 그 기억이 나. 지금도 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분집합이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딱 썼었네. 아이고야. 옛날부터 이렇게 수학생이 좀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수학 절대 무서우면 안 되는데. 수학생처럼 무서우면 안 되는 선생님이 없어. 수학생이 무서우면 애들이 무조건 암기하거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너 다음 시간에 왜 못 풀어? 이러면 곧바로 애들 암기해요. 기억나잖아. 우리 연습 문제 이거 다 칠판 나와서 푸는데 모르면 곧바로 이렇게 때리니까. 외우잖아. 야, 잘했어. 이런 다음에 걸리면. 이러면서 이렇게 딱 머릿속에 찍잖아요. 이러면서 풀이 이렇게 딱 잘 써보고 그런 다음에 탁 와가지고 이렇게 탁 뒤에서 탁 불러주고 불러주면 그 우정을 느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었다. 근데 수학생님은 절대로 무서우면 안 돼. 애들이 이해할 생각을 안 해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래도 되는 거야. 뭐라고? 공집합. A라는 집합이 시작. 부분집합입니다. 얘도 무조건 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더라도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돼요.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집합은 공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상관없는 거야.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느낌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집합의 원소는 숫자만 가능해요? 아니요. 글자도 되고요. 차도 되고요. 음식도 되고요. 이래도 돼요. 짜장면. 원래 자장면이었는데 짜장면도 이제 표준어로 됐어요. 짜장면, 그냥 짬뽕. 짬뽕. 원래 자장면이었잖아. 그래서 짜장면이라고 쓰면 막 틀리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잠봉으로 막 그랬었어. 근데 이거는 짬뽕이 표준어 맞아요. 짬뽕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진짜 너무 된소리, 이유 없는 된소리 쓰는 거 너무 많지. 고가도로 이러잖아. 이거 고가도로인데. 고가도로 그래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저랑 관련된 거. 교과서거든? 나 이제 교과서라 그래, 항상. 근데 이거 요즘도 아직까지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 응? 그 다음에 병원도. 병원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병원. 병원 그런다? 저기 가면 일원동에 삼성 서울병원 있죠. 사람들이 삼성 서울병원 그래요. 그죠? 거기 뼈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왜 뼈가 들어가게? 서울병원이야, 왜? 서울병원 이러면 되잖아요. 삼성동에 서울병원. 근데 다 삼성 서울병원. 그치? 근데 서울대병원 근데 서울대병원이라고 그러네. 서울대병원 이러지 않지. 받침이 있으면 그러나? 삼성병원. 서울병원. 그래서 그러나?
평택병원. 병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나. 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그래. 이건 맞아. 이게 고가도로가 아니라 고가도로. 교과서가 아니라 시작. 교과서 이렇게. 잠봉이 아니라 하지만 짬뽕. 그 다음에 짜장면. 이런 식으로도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원소가 되거든요. 따라서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0, 이건 숫자지. 그 다음에 공집합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0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얘의 원소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0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A라는 집합의 원소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시작. 4개 있는 거야. 불러보세요. 하나는 뭐야? 시작. 0. 또 공집합이라는 집합. 얘는 0을 원소로 갖는 집합. 얘는 0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러니까 얘만 숫자고 집합이죠. 집합 3개야. 숫자 하나를 원소, 총 4개를 원소로 갖는 이런 집합이거든.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놓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참입니까? 물어봤어.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야. 이건 왜 참이야? 이걸 안 봐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참이고요. 근데 얘도 참이야. 이 문제에서는. 왜? 공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A라는 집합의 원소로 들어왔으니까.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다니까. 따라서 요 놈은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라는 얘도 당연히 뭐가 된다 시작? 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죠. 왜? 0이라는 놈은 원소일 뿐이지 집합이 아니니까. 이 기호는 어디서 쓴다 그랬어? 여기도 집합이고 여기도 집합일 때 쓰는 거니까 이 얘기는 틀린 거고. 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왜?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이 집합은 얘의 부분집합입니다. 참이.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이것도 참이야. 여기서. 왜? 여기 있잖아. 0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이 A라는 집합의 원소니까 얘는 A의 원소입니다. 얘도 다시 한번 참이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스tamma 까스티.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 한꺼번에 보여주실래요, 감독님? 예, 한꺼번에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미없네. 나 이제 안 할랜다. 이거 너무 재미없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거짓을 참별하죠.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최민조 교님. 참이에요. 왜? 이걸 집합으로 보면 참이죠. 이 기호가 나왔으니까 얘가 집합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0과 공집합, 이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이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맞잖아요. 그래서 참이에요.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최민조 교님. 참. 이것도 참이에요. 왜? 이 기호가 있으려면 얘가 원소가 와야 되는데 이런 원소 있네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기호 앞에 있는 거는 집합이어야 되고 이 기호 앞에 있는 건 원소여야 되는데 이런 원소 있잖아요.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에요. 왜? 이 원소, 얘 하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얘 부분집합이지.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왜? 이런 원소가 없거든. 아니, 이 앞에 원소 와야 된다니까. 근데 이 원소 없잖아. 지금 뭐 한 거야? 눈 씻고 쳐다본 거야. 그래도 없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점점 늘나 봐. 어떡하지? 그래도 에너지 몸에 원소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없잖아. 틀렸다. 알겠습니까? 딱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곧바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합 A가 있다. 조건제시법이네.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뭐야? X요. 근데 X는 뭐야? 8의 양의 약수요. 그러면 여러분 원소 대입법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어. 1, 2, 4, 8 됐네. 8의 양의 약수는 1, 2, 4, 8이니까. 맞아, 틀려, 맞아. 자, 1번부터 가겠어. 참여 거짓이야? 거짓! 왜?
요 앞에는 원소가 나와야 되는데 집합이 나왔어. 얘를 원소가 하는 집합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참이었겠지만 이건 거짓이에요. 원소가 아니니까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왜? 1, 4를 원소로 갖는 1과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얘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답은 1번이네. 그치? 나머지는 다 맞나 봐. 얘는 왜 맞을까? 공집합 모집합 무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2, 3, 8은 A라는 집합과 포함관계가 없으니까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고요. A라는 집합 1, 2, 4, 8은 얘의 부분집합 맞잖아요. 왜?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집합에 속하니까. 1, 2, 4, 8 다 있으니까. A라는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틀린 건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집합을 표현하는 집합의 표현법이었고요. 예제 4번 가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이거고 B라는 집합이 이거야. A라는 집합 원소 몇 개 있어? 3개 있어. B라는 집합 원소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런데 두 집합이 요렇대. 이걸 뭐라 그런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며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서로가 부분집합일 때 두 집합은 뭐라고 표현하는 시작? 같다. 두 집합의 상등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야. 맞아요? 두 집합 같으면 원소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건 얘가 3이죠. 그런데 여러분 얘를 풀려면 A는 2차 방정식이라서 A 값이 2개 나오거든. 그래서 2개 중에서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가도 된다.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잘 봐. 잘 봐. 잘 들어봐. 이거 이해될래나? 최민족이는 애들이 이해될지 들어봐. 애들의 마음. 지금 이렇게 푼 애들이 분명히 있어. 마이너스 2와 6. 근데 얘는 3. 그럼 얘는 3도 아니고 얘 3 하니까 얘가 3이란 건 자명하지. 그럼 봐봐.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란 건 자명하니까 잠깐만 얘들아 잠깐 봐봐.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이해되는지 봐봐. 요거 a에 관한 2차 방정식 풀면 이렇게 되거든. 따라서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라서 답 3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면 틀리거든. 틀려. 왜 그러냐면 3만 답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만 답일 수도 있고 두 개 다 답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중에 답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가 3인 경우를 쳐다보면 A 대신에다 3을 대입해봐. 그러면 라지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요? 3 대입하면 9에서 6 빼니까 3 마이너스 2, 6 이렇게 나오고요. B라는 집합은 시작 3 얘다 2배 하면 6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해서 두 집합이 서로 같잖아. 그래서 A가 3일 때는 된다고. 그런데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라 그랬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A라는 집합은 3 마이너스 2, 6인 건 맞아. 왜? 3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 답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얘가 3일 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놈이 3일 때를 기준으로 푼 거기 때문에 A가 3일 때도 얘는 3이 될 거고 A가 마이너스일 때도 얘는 3이 될 거야. 그래서 A라는 집합은 3 마이너스 2, 6을 원소로 한 집합 맞아. 그런데 B라는 집합을 보면 3과 2A니까 마이너스 2와 2를 집합으로 원소로 갖는다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2가 되니까 이렇게 세 개를 원소로 가죠. 그럼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니까 이럴 때 안 되잖아.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러분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난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 이렇게 하고 싶어. 왜 하나만 되고 얘는 안 되는 걸까? 도대체. 이해가 되려나? 왜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왜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얘는 두 집합이 같을 조건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얘가 뭐일 조건이야? 3일 조건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집합이 같기 위해서 얘는 3이 될 필요는 있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아 진짜 더 어렵게 얘기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제 좀 이따 배우는데 한 10강 지나면 배울 텐데. 그러니까 봐라.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3이기만 하면 두 집합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얘가 3이라고 두 집합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어. 왜? 두 집합이 같으려면 얘가 3이라면 또 어떻게 돼야 돼?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는 이거고 둘 중에 하나는 이거라는 조건까지도 만족해야지 두 집합이 같은 거지. 얘만 3이라고 무조건 두 집합이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야.
그 느낌을 그 뉘앙스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3이라고 놓고 풀었다고 해서 얘네들이 두 집합이 같도록 만드는 A 값이 다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 여러분 같은 중학생들이 이야기에는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고3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었던 거는 두 집합이 같을 조건을 푼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얘가 단순하게 3이라는 조건을 얘기한 거야. 근데 두 집합이 같으려면 얘만 3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도 3이어야 되지만 나머지 원소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야. 얘가 -2, 얘가 6이 되거나 또는 얘가 6이고 얘가 -2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